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놀라셨죠? 2부 첫 코너인데, 첫 주인데 왜 강영민 대표가 나오나? 항상 마지막 주, 저번 주 나왔는데? 그러실 텐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제 강영민 대표가 찾아가는 스몰캡이 아니라 새로운 코너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코너 이름도 굉장히 멋있어요. 강 대표의 상승통행이라고. 상승통행. 일방통행은 알겠는데,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받겠습니다. 이 상승통행을 더군다나 하시려면. 네네네. 새로운 코너가 됐네요. 네.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번 주에 광고할 때 많이 네네. 기대하셔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대를 시켜는 드렸는데, 네. 어떤 코너? 상승통행. 이름만 들어서는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네. 이거 어떤 코너입니까? 사실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올라가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요? 네. 어떤 코너인지 좀. 우선은 제가 기존까지 해드렸던 거는 종목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코너였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네. 스몰캡으로 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실질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너무 그냥 종목만 뚝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는 약간의 교육의 차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한 달 동안 제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그러니까 뭐 마지막 주에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교육하는 차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절을 했다. 뭐 이런 교육의 차원이 더 여기서 것 이게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지금 대략 네. 간략하게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도록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강 대표께서 네네. 15개의 종목을 미리 소개를 쫙 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군 안에서 15개 종목군 안에서 네. 그 안에서만 한 달 안에 매매를 하겠다. 네네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모의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하고요. 네. 왜냐하면 실전 투자는 이게 방송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모의 투자는 이제 어떤 증권사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채택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모의 투자 시스템으로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네. 대신 한 달 뒤에 완전히 공개를 오픈하는 거고요. 뭐 네네. 속된 말로 뭐 이렇게 우리가 편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원장을 다 공개한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는. 네, 그럼요. 그리고 시총 500억 이상 종목. 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주식, 우리가 일명 동전 주식이라 그러는 주식들은 네. 그 매매에 오히려 상당히 잘못된 매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달간 매매를 모의 투자로 하고 종목 2월이 가능하다. 종목 2월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소리인지 다시. 종목 2월은 포트폴리오에 제가 편입을 하면 그 다음 달에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그렇죠. 제가 뭐 길게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방송하는 그렇죠. 분들 그런 네, 뭐. 그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15종목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러니까 이 15종목 안에서 한 달 안에 매매를 하는데 네네네. 매매를 하는 종목도 있고 안 하는 종목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흐름을 봐서 정할 거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일선상 출발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먼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강 대표하고 같은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죠. 사실 이게 왜냐면 어떤 종목군을 정하고 매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고 딱 이 종목만 안에서만 제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수익률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좀 부담이 갑니다. 그전 뭐 그냥 하겠다면 뭐 다른 여타 종목들 막 낀다면 저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딱 15종목 정하고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시청자 여러분하고 네네. 강 대표하고 진검승부네요. 그렇죠. 이게 승부라고 하면 제가 참 그런데 좀 이게 반대편의 입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제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맨 처음에 작년이나 뭐 재작년 1년 넘게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방법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 편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실전 매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좀 한 달 정도 제 생각에 몇 달 지나면 제가 어떻게 매매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아실 거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매매하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진검승부라는 네. 말을 했냐면 이게 뭐 승부라는 의미에서 네.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 지금 강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네네.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매도 가격을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죠. 일단은.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매수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강 대표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서로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하고 말 그대로 강 대표하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도 없이 네네. 그 15개 종목만 공개를 딱 하고 네. 한 달 안에 이 종목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강 대표가 불리할 필요도 없고 유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네. 그래서 제가 진검승부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맞으세요. 근데 강 대표보다 더 막 수익 더 잘 나오는 사람 시청자분도 막 계실 수도 있는데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좋죠. 저는 그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오히려 저는 좋은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번에 이 상승 통행의 네.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걸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 종목들 말씀이시죠? 예. 15종목들을 일단은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매매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일단은 탐방이 기본으로 여러 종목들을 탐방을 통해서 지금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종목들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뭐 사실 탐방을 갔다 왔던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차트나 뭐 여러 내용, 뭐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 종목군을 지금 넣었던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단기로 가져가자는 생각이 있어서 뭐 중기와 단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 정도는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하고 단기하고 이렇게 중장기하고 단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좋습니다. 그러면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드디어 강 대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진검승부를 할 15개의 종목 후보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게 네. 선정됐을까? 저도 몰라요, 지금. 네네.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되게 길게는 좀 못해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막 나오네요. 어우. 우선은 첫 번째부터 누누이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지스마트 글로벌. 예. 저는 중장기로 정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으시 않을까 할 정도로 예. 좋게 보는 종목. 지스마트 글로벌은 전 중장기로 지금 매매를 계속 할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가온미디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좋고 내년 상반기 실적 좋기 때문에 가온미디어도 매매 종목군에 넣어놓고 네. 빠져주면 산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막 갈 때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모멘텀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매매 종목군에 넣고 신세계건설 사실 놓친 종목이긴 한데 조정 시전 매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건설을 계속 가지고 이 매매 군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언뜻 일부 소개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SM. 예, 맞아요. 제가 SM 좀, 네. 예. SM 좋게 봐요. 그래요? 저도 아까 들었는데 거기 저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거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때는 공짜 상황이긴 했지만 이게 뭐 내년부터 돌린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아니에요? 올해죠. 네, 올해로 올해, 듣는데 여기 수익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는 일본에서 수익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SM 좀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단기로 좀 마지막에 중장기와 단기로 나눌 드릴 텐데 계속 예. 좀 지금 말씀드릴게요. 4종목까지 소개했고요. 네. 다섯 번째. 그다음이 리젠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건 저거잖아요. 이슈가 좀 많았죠. 이슈가 많았어요. 성형외과 주식이 랩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 저 지금 이게 뭐 상장되어 있는 성형외과주로는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기예요. 사실 단기인데 왜냐면 많이 빠져났고 사실 모멘텀 되게 좋아요. 중국에 진출해서 성형외과를 뭐 여러 개를 짓는다라는 이런 모멘텀이라서 뭐 단기로도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류로 좀 넣어놨던 종목이고 비슷하게 E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ED. ED요? 네, 뭐 셀디스라는 이것도 헷갈리시겠다. EG가 아니죠? ED입니다. 예, ED. ED. 예, 성형외과죠. 그 지방분리 흡입기 지방분리기라고 해서 셀디스라는 이런 성형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중국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라서 뭐 단기로도 좀 괜찮지 않은가 좀 싶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7번째 ICK.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여기서 말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마트 카드라고 해서 다기능 카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뭐 예.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뭐 이렇게 좀 약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러고 좋을 8번째. 유원컴텍입니다. 이거 탐방 갔다 와서 좋더라고요. 저가 갤럭시 삼성이 중국에서 지금 샤오미한테 많이 밀렸는데 이 많이 밀린 것을 좀 뒤집기 위해서는 샤오미와 같은 가격대를 내놓는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나올 것을 보는데 이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저는 유원컴텍 아닌가 싶습니다. KH바텍도 있지만 뭐 물량 대비해서는 유원컴텍이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원컴텍 좀. 그럼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네네. 있는데 KH바텍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네네네. 물어보는데 KH바텍이 엄청난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네. 유원컴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못 갔잖아요. 네. 그거 뭐 그렇죠. 상관이 있는 건가요?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KH바텍이 잘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케이스가 메탈화되면서 네, 그렇죠. 메탈 이렇게, 케이스. 메탈 케이스화 되면서 그게 네. 노트4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노트4 물량을 KH바텍이 많이 했어요. 유원컴텍도 했는데 유원컴텍의 자회사인 유원화양이죠. 유원화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원화양도 노트4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주가는 완전 달리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본사에서 또 까먹었어요. 유원컴텍 본사에서 까먹고 유원화양은 잘 나가지만 중국 자회사 예. 중국에 있는 자회사 유원화양은 잘 나가지만 컴텍은 또 까먹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적으로 보면 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가 달리 갔던 거죠. 근데 유원컴텍 본사 올해 저는 턴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적자는 100% 면한다로 저는 일단 보고 있어서 그러면 본사 적자 부분은 아예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유원화양이 어떻게 잘 나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다음 주력폰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공략폰이라고 해야 되죠. 중국 네. 공략하려고 이 저가폰 아주 이쁜 저가폰을 내놓거든요. 이 샤오미 폰에 대적하는 가격대의 삼성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메이드인 삼성이다. 이러면 저는 이 폰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가폰이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저가폰 수준은 이 유원컴텍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이걸 찍어내는데 금형이라고 그러죠. 금형에다가 금형. 이렇게 뭐 금속 제품을 주입해서 이게 뭐 본이 나오는데 이 금형을 삼성이 현재 40개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갤럭시 A3라는 예. 이 저가폰에 관련해서. 근데 지금 15개를 지금 유원컴텍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전체 협력사가 굉장히 많은데 15개 받았다는 것은 전체 협력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싶어서 1월 저는 관심죠. 왜냐하면 이 저가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삼성이 중국에서 저가폰을 다시 잡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저는 나올 거라 보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뭐 얘네 주가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확실히 이렇게 강 대표 요번에 아주 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를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알겠네. 확실히 네. 공부 많이 하셨네. 그래요.
아홉 번째. 많이 다녔죠. 네. 아홉 번째는 제낙스입니다. 단기로 보는데, 휘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네. CES 2015가 1월 6일에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그 체스죠. 그래서 예, 그렇게 예. 부르나요? 제가 그건 모르겠네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해서 그쵸. 미국에서 지금 열리는데, 여기에 출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낙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뭐 저는 매매할 종목으로 저는 일단 넣어놓고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게임주가 지금 많이 꺾였잖아요. 연말 돼서 많이 꺾였어요. 게임주가 뭐 끝났다라고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을 때 너무 고평가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반등은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단기 매매로 해서 액토즈 소프트 하나를 지금 제가 추가로 좀 넣어놨거든요. 이토지까지요. 네. 그래요. 그럼 그리고 11번째인가요, 이제? 11번째 지치네요. 너무 많이 해서 박림입니다. 박림. 네. 박림은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뭐 진짜 이거는 가치가 그러니까 정말 자산이 많다.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산주에서 조금만 수익을 내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부지가 굉장히 지금 뭐 물레동 부지 그리고 저쪽 경남 쪽의 부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금 자산 평가가 지금 네. 자산 가치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 뭐 공장도 다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뭐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이건 되게 느린 종목이에요. 느린 종목이라는 생각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12번째. 12번째 한세 예스 24 홀딩스. 이 종목 자꾸 저는 헷갈리는데 한서 예스라고 자꾸 그러는데 예. 한세 예스 24 홀딩스라고 도서 정가제 그러니까 책값이 좀 올라갔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몇 번 이게 지금 요번에 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서 도서정가제에서 가격을 올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주가들이 이런 도서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그 해니까 네네.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단기로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해서 올랐는데 저는 조정 시 매수를 할 생각이라서 한세 예스 24 홀딩스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싶고 이제 세 종목 남았습니다. 소프트센. 소프트센! 예. 또 탐방을 갔다 와서 사실 탐방 갔다 왔는데 이게 참 말이 있던 종목인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SI라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이제 다 퇴출이 됐잖아요. 이제는 SI는 예, 시스템 통합 쪽. 예. 네. 작년에 아예 대기업들은 아예 이제 손을 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밑에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을 얘네가 떠받는 건데 네. 얘네 대주주인 IT센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됐긴 했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물량을 많이 이제 떠오겠죠.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병원 쪽 이런 시스템 통합 부분을 또 예. 가져왔어요. 왜 세브란스 쪽 출신 대표가 여기 소프트센 대표신데 그쪽 영업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뭐 병원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통합 쪽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IT센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소프트센 뭐 중장기 뭐 정책 변화 수혜주라고 봐야죠. 그 SI 뭐 경제 민주화 이렇게 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프트센 될 겁니다. 14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 종목인데 실적이 좋죠. 네, 회사 참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상장됐을 때 먼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어요. 아니, 과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높은 밸류가 있나? 막 30%, 30%, 네, 40% 맞아요. 막 이랬었는데 이런 주식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깜짝 놀랐죠, 다들. 이렇게 실적이 좋나? 라는 네, 생각을 완전 해보죠. 어닝스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계산했더니 이건 너무 싸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B2B로 판 경우가 많았는데, B2C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잘 헷갈리네.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애플 사이트에서 팔았다고 해야 되죠. 애플 사이트에서 수수료까지 다 떼가면서 이렇게 네. 팔았다고 보면 지금은 직접 이런 수수료 안 내고 자기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이런 B2C를 확실히 제대로 된 B2C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대 이런 소비자로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은 좀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면에서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쇼핑앤코리아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겁니까? 동우입니다. 동우. 네. 닭고기값. 예.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얼마 전 요즘. 뉴스에도 지금. 미국에도 뭐 AI가 지금 돌아서 미국에서 전면 수입 금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맞아요. 닭고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닭고기 값 좋아지니까 동우 수익은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래서 15개 종목. 15개 종목. 이제 이 15개 종목에서 이제 네. 이번 한 달 동안 맞아. 매매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 네. 이 중에 흐름 보면서 사는 종목도 있을 거고 안 사는 종목도 있을 거고 할 네네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쭉 해서 이제 원장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 이 중에 네. 중기 단기로 좀 나눠야 될 종목을 아까 살짝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중장기로 가져갈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스마트 글로벌 그리고 지스마트 글로벌,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 SM, SM, ICK, ICK, 유원컴텍, 유원컴텍, 네 그리고 박림 박림. 이렇게는 사실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으로 좀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단기는 그 밖이 단기가 되나요? 저희 이거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 좀 드려야 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단기인데요. 단기는 리젠. 저기 그 나오는 외의 종목들이죠. 리젠, ED, 제낙스, 액토지 소프트, 한세이 S24홀딩스, 소프트센, 슈프겐코리아, 동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장기라 그래도 단기로 매매가 혹시라도 뭐 그럴 수 이루어질 있죠. 수도 있고 그럼요. 왜냐면 그런 거에 변수는 단기 급등을 하면 좀 매도를 할 수 있죠. 일부 매도를 할 수 있고 그 전략을 이 종목들은 저는 계속 볼 거긴 한데 매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번 팁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주요 지지선까지 주가가 조정이 대충 나와주면 저는 사거든요.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서 그냥 그때 괜히 고점 잡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잡아서 이게 까먹는 것보다는 그냥 조정 시 좀 부담이 없을 때 저는 사는 걸 좀 전략을 좀 더 잘 쓰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대충의 일단 말씀을 드리고 1월 말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주요 지지선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일단 그럼 요번 달에 15개 종목인데 네네. 이제 1월 말에 나와서 이제 네. 2월 달 매매할 종목을 얘기할 때는 이 15개 중에 남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특히 단기로 보는 애들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중장기로 보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로 보는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근데 중장기도 더 좋은 게 들어오면은 탈락시키고 그럴 또 수 있죠. 넣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좋은 게 더 나온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동일선상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동일선상 출발이라는 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신 있으세요? 불안해요. 제일 지금 해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딱 매매 원래는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다른 종목이 추가를 안 되고 한 달 동안 다른 종목 추가를 안 하고 매매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는 초반은 당연히 일단 까먹지 않는 전략으로 할 거고요.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막 급하게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좀 보수적으로 갈 것이다. 처음인데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대한 까먹지 않는 전략으로. 최대한. 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네. 잦은 매매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는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잦은 매매를 잘 안 해요. 사실 제가 원래 스타일상 그러니까. 네, 잦은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잦은 매매로 혹시 또 이게 또 높은 수익이 나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샀다 팔았다 매매가 좋구나라고 또 혹시라도 저희가 오해를 심어드릴까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아니시구나. 잦은 매매는 선수죠. 그냥 그분들은 이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방송은 같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잦은 매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지향할 거고요. 예. 그래야 뭐 나중에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게 나중에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어떤 결과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제 진검승부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막 지는 더 우리 강 대표 이기는 시청자들도 나와서 헤헤헤헤 이러고 웃으시면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그런 시청자냐 개인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담감을 안고 강영민 대표가 이 길을 가게 된 거니까요. 고행의 길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잠시 후에 계속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저희가 자꾸 이렇게 코너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만들고 저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하는 이유가 최소한 뭐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저희 방송만 보시고도 매매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걸 좀 낼 수 있게 해드리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로 큰 수익 난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급등주 이상한 것들 막 해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보시면서 막 해서 맨날 깨지고 어디서 상처 막 이제 그런 사고만 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사고만 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신동의 강기상입니다. 강 누구요? 기상. 강지상님이요? 예. 예, 아주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근데 전화 연결이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래요. 지상. 예, 그래요. 우리 지상님, 종목부터 받을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일양약품 일양약품 매수가요? 매수가 27,385원. 27,400원이시네. 예, 비중은요? 예. 비중이요? 비중이 27%. 예. 또요? 코리아나 예.
3,296원. 3,300원. 예. 19%. 19% 한 20%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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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G. 예. 82,000원. 네. 이것이 68.2%. 몇 프로요? 68.2%요. 68, 70%. 예. 그럼 100%가 훨씬 넘는데? 그래요? 70%, 20%, 27%. 이렇게 세 개인가요? 예. 예, 예. 그래요. 어우, 근데 KTNG를, 어휴,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예, KTNG를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오. 이게 애당초에 말이죠. 예, 예, 예? 애당초에 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애당초에, 예. 호텔 신랑가? 예. 그것이 상당히 못이 안 좋네요. 어쩌네 해가지고, 예. KTNG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바꿨죠. 예, 바꾸셨군요. 예. KTNG 82,000원 요번에 들어가셨나봐요? 예. 예, 70%인데. 배당은 이제 받으셨네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 예, 그래요. 70%. 일단은,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번에 가장 이슈화가 된 담배죠, 담배. 예, 담배 때문에. 예, 지금, 담배. 예, 담배 가격이 했는데 뭐 많이 인상이 됐죠.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지금 담배 인상공사에 대해서는 서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최고의 효율적인 지점, 효용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오를 때 가격이 오를 때 소비가 줄더라도 가격 오른 게 소비 주는 것보다 더 나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측정한대요. 학교 할 때 무슨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져요. 뭐냐면 효용점이 어디냐, 최고 효율적인 지점이. 그래서 뭐 이 곡선이 일로 이동하면은 그때 뭐 했을 때 이 최적점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어디가 과연 최적점이냐. 그래서 가격을 얼마 올릴 때 소비는 얼마가 줄 건데 그럼 가격을 얼마 정도 올려고 소비를 어느 정도 줄 거를 예상해서 해야지 최고의 좋은 효율적인 지점을 찾냐. 막 이런 거에 대한 공부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경제학이나 경영학 대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요번에 KTNG 담배값 인상도 결국 그거 같아요. 가격 인상이 현재 시점보다 얼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따라서 소비는 줄 것인데 과연 그 소비가 줄고 가격이 올랐을 때의 그 교차점이 지금의 교차점보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아요. 아직 이게 지금 뭐 가격 오르기 전보다 전체적으로 낮다 안 낮다에 대한 결과는 좀 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가격 올린 게 소비 준 거를 충분히 더 만회하고도 남냐. 그럼 KTNG 주가는 올라갈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격이 올린 게 소비를 너무 많이 감소시켜가지고 가격 그 전에 속된 말로 전에 나오던 매출과 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 KTNG의 주가는 못 오를 것이요. 저는 아직 그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지. 지금 여기서 워낙 그것만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야 뭐 이렇게 많이 밀렸고 그러고 갭도 있고 하니까 갭 메우겠죠. 배당락 때문에 갭하니까 갭 메울 수 있고 그러면 뭐 주가 들고 가고 대형주니까 올라가겠고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 주가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왜?
더 중요한 건 KTNG는 아무리 무슨 뭐 홍삼을 하니 무슨 뭐 화장품을 하니 그래도 다 그거보다 중요한 소리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담배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워낙 담배 인상공사인데 담배공사인데 옛날에 담배였는데 담배.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에 대해서 과연 요번에 이 가격을 너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올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저도 담배를 이제 저는 끊은 지가 좀 오래 되긴 됐는데 저도 담배를 진짜 옛날부터 피웠거든요. 정말 옛날부터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처음 피던 시절이 제가 뭐부터 피웠었냐면 기억하니까 저거부터 피웠구나. 솔. 예, 그 당시에 이제 청솔, 홍솔이라고 있었어요. 까치담배라는 것도 팔았고 막 이럴 때. 예, 근데 그때부터 쭉 해봤는데 그때부터 담배 저도 피웠었는데 담배 가격을 이렇게 대폭 인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폭 인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요번에 이 교차점이 어디서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 담배 인상공사 수익에 플러스가 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냐에 대한 평가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담배 인상공사를 매수하거나 이러는 거는 보류하는 게 낫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8만 한 2천 원 되는데 한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갭 메우고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가면 일단은 그냥 다 털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진짜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됐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낫지 단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 크네 한번 들어가 봐야겠구나 대형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은 지금 KTNG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배당의 매력이니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배당락돼서 다 사라진 현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이 KTNG를 계속 길게 홀딩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KTNG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매도하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리아나인데요. 코리아나 3,300원 정도 되는데 한 20%인데요. 코리아나도 지금 차트가 밀리는 차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하고 화장품 관련인데 저는 그래 중국 화장품 관련으로는 물론 매력이 있겠지만 전 이게 항상 올라온 부분에 대한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 계속 부담돼요. 뭐 지금 부담이 갑자기 부담이 안 되는 걸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좀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한 3,000원 초반에는 3,000원 근방이나 초반에는요 이건 그냥 손절을 좀 끊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금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27,400원 되는데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밀려 있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올해 초에 일양약품적으로 좀 회사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좀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변화가 성공적으로 가면은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어떤 변화가 지금 나올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가격에서 이거를 매도해라 아니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홀딩하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올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밀릴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리스크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홀딩하고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말이죠.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예. 그 KTNG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것은 이제 배당락이 됐지 않습니까? 예. 배당락이 됐는데 네. 이것이 제가 살려고 이 매수를 하려고서 한 것이 아니라 예. 모 방송 방송을 보시긴 하셨구나. 예. 그러고서 했던 것이 이것이 그냥 불행히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호텔 신라로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괜찮을 판인데. 아유, 뭐, 그래도 이것도 뭐, 손실 안 보고 잘하면 파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시고, 좋은 걸로 한번 다시 또 사보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수익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하여튼 저도 많이 방송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도 꾸준히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분은 도움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요. 올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예, 감사합니다. 쉬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올해 첫 방송이죠. 올해 첫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피드 상담만 남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는 대전을 갑니다. 대전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가는데 오후 2시부터입니다. 아까도 일부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올해 시장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봐왔던 시장하고는 전혀 틀린 시장이 될 거예요. 예, 특히 상한가 30% 제도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제 뭐 모르고 뭐 그냥 주식 사고 예를 들어서 모르고 시장 보고 이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예,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애교로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해요. 애교로도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뭐 한 종목 무슨 업종목 하나 들으려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아예 이제는 들으러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그런 마인드라면 올해 답 없어요. 다음 종목. 스피드 상담이죠. 그래,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주세요. 동부 CNI입니다. 동부 CNI. 동부 CNI 매수가 3,000원 20%인데요. 동부 CNI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밀리고 또 하고 있죠. 동부 CNI 웬만해선 주가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그냥 전량 다 매도해 버리십시오. 다음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 주가가 11만 5,500원인데 11만 4천원 14만 원이구나. 어이구, 최고점에서 났네. 보세요! 주식 어때요? 이렇게 단기 쭉! 이게 특히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달리는 말 더 달린다 하고 막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꾸 그런 버릇 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달리는 말이 더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다. 그랬죠? 빠지고 나니까 이 반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왜 스피드 상담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 회사 너무 잘하면 스피드 상담 전화했겠어요?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 흐름적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래도 이 회사 10만 5천원, 한 10만 4천원 드릴게요. 10만 4천원 종가로 깨지면요. 이거는 손절하시기 바래요. 다음 쪽. 팜스토리. 팜스토리인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3,000원, 30%인데 1,600원. 아이쿠, 여기네. 지금 팜스토리의 스토리는 빠지는 스토리죠. 계속 빠지는 스토리예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는 해주는 스토리로 바뀔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더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밀리더라도. 그리고 다시 반등은 해줄 것 같으니까 반등해주면 아마 어느 정도 시간 뭐 바로 첫 반등에는 안 되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1,600원은 아마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1,600원 오면은 일단은 물량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 파셔서 현금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막 너무 길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다음 쪽. 녹십자셀입니다. 녹십자셀 25% 3만 원인데요.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은 올라줄 것 같은데 안 오르고 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은 올라줄 것 같은데
이거 3만 원인데 25%인데요. 이거 비중만 한 15%로 줄여놓고 한번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한 번은 올라가 줄 것 같아요. 대신 한 번 딱 올라가시면 그때 파세요. 이게는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있어요. 근데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한 번은 뽑아줄 것 같아. 다음 종목. 예, 그렇다고 또 한 번 그거 기대하고 또 계속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 다시 상장하고 나서 일단 우리금융에서 분리해서 상장되고 나도 그건 아신 거 아시죠? 그 신규 상장 패턴에 들어가는 건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다.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안 좋은 패턴이죠? 밀렸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왜냐? 여기서 이제 빠져서 더 이상 안 밀리다가 21선 생기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맞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실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더군다나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실은. 근데 문제는 뭐야? 들어갔는데 다시 밀려버리죠. 이걸 깨고 밀잖아. 그럼 일단은 손절을 빨리 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면 다시 저점 확인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있어요. 패턴이 다시 또 돌려세우는 그런 때가. 그럴 때 노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신규 상장 패턴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 일단은 이거는 홀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여튼 이거 시간 좀 걸려요. 그리고 좀 올라오면은 물량 줄이세요. 손절하세요. 다음 종목. 예, 테크인. 여러분들 공부시켜면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40%. 40%인데요. 7,300원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은 이네요, 다행히. 근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데, 흐름도 지금 조정받는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저라면 40% 비중이면 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 절반은 매도하겠어요. 그러시면 이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안 했는데 여기서 하겠니? 그러죠? 예. 만약에 그래가지고 또 밀려버리죠? 그럼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만 여기서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 절반만 지켜보세요.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좋은 흐름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좋으세요. 다음 종목. 예, IHQ인데요. 예, IHQ. 피노키오가 여기 거죠? 맞나? 예, 그죠? 예, 재밌더라고요. 3,530원인데, 예. 일단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밀려있는 상태인데, IHQ 같은 게 특히 엔터주들은 아직은 올해는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뭐 작년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도 은근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만. 얼마? 2,700원 정도, 2,750원 정도 볼게요. 이건 선절 라인 종가로 2,750원 안 깨지면 좀 지켜보세요. 수급적으로도 기관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엔터의 주에 대해서 올해 나쁘지 않게 봐요. 다음 종목. 예, 에스코넷입니다. 에스코넷인데요. 1,030원에 25%, 1,030원인데, 이거 약간 수익 난데, 에스코넷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계속 조정받으면서, 조용하다가 요번에 좀 빠졌는데, 다행히 잘 들어가서 드시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저항을 뚫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저항을 뚫어내기가. 그래서 한 1,300원대에서 또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또 저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봐가지고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한 1,200원, 250원에서 1,300원 사이 정도까지만 되면요. 이거는 이익 실현을 해주세요. 이거 나 싸게 샀어, 잘 샀어.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잘못해서 저항 맞고 떨어져서 저점 깨면요. 그때는 한번 지옥 한번 맛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올해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 마음 달리 먹고 주식시장 보셔야 돼요. 예. 작년에 틀려졌다는 걸 주식시장이 알려줬고요. 이제 그 현상들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저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런 말 해요. 배랑 맞으십시오. 돈배랑 맞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